안녕하세요. 서천 김집사입니다. 오늘은 권리금의 종류, 완벽 정리, 중개사와 함께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젊은 패기에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생각나 창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딪히는 관문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에 투자하는 권리금입니다. 그러면 권리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복잡한 권리금 계약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불하고 나중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칫 대충 생각했다가는 공들여 쌓아온 전 재산을 한순간에 잃거나 상가에 들어가기도 전에 법적 분쟁에 휘말려 고통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면 아래 기술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상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권리금의 종류입니다. 상가 권리금은 크게 세 가지 권리금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바닥 권리금입니다. 바닥 권리금은 해당 상가가 가진 입지적 이점이나 유동인구의 흐름에 따라 형성되는 지리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주로 신축 상가나 대도시 역세권 상권이 바닥 권리금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가가 공실인 건축물인 경우에도 입지가 좋다면 발생할 수 있는 권리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닥 권리금은 지역적, 장소적 특성으로 인한 정적 개념의 권리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 관리금입니다. 시설 권리금의 경우 전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 주방기기, 냉난방 시설, 간판 등의 물리적 자산에 대한 보상을 말하며 사용 연수에 따라 가치가 감가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시설에 투자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에 대해서는 민법상 비용상환 청구권으로 일부 시설비를 회수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본인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각종 시설은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법상 회수 불가합니다. 따라서 방법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시설 권리금으로 투자금을 일부 회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영업 권리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수하려는 상가가 장사가 잘 되는 경우 영업 권리금이 발생합니다. 전 임차인이 운영하던 단골 고객 리스트, 매출 장부, 영업 노하우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인수할 상가의 영업 매출을 근거로 영업 권리금 규모가 정해집니다. 당연히 기존 업종과 신규 업종이 틀리다면 영업 권리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적 개념의 바닥 권리금과 다르게 영업 권리금은 무형이고 동적 개념의 권리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임차인과 후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야심차게 출발을 준비하는 임차인, 곧 양수인은 단순히 전 임차인이 말한 매출액만 믿고 덥석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안 됩니다. 전 임차인, 양도인이죠. 양도인이 제시하는 매출 자료가 객관적인 증빙 자료, 즉 부가가치세 신고서, 신용카드 매출 집계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전 임차인이 말한 매출액과 차이가 난다면 이유를 묻고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 말고 과감하게 계약 진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시설 부분은 리스트를 만들고 사진을 첨부하여 전 임차인과 후 임차인이 어디까지 양도할 것인가를 명확히 적고 인수인계를 하여야 뒤탈이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목록을 만들지 않으면 전입 전출 시 분쟁으로 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 측면에서는 임대인과 금전관계를 말끔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큰 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개발, 재건축 계획이 있거나 임대인 본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할 계획이 있다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나갈 수도 있으니 사전에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를 하여야 하며, 만약 권리금이 고액이고 권리금 받기가 여의치 않다면 해당 변호사를 통하여 미리 증거 수집 등 절차를 밟아야 불축의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인, 즉 건물주의 유의사항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임차인이 새롭게 바뀐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신규 임차인의 업종에 따라 건물의 가치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의 업종이 임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와 적합한지, 전기 키로수, 하수도 시설인 충분한지, 이웃 점포와의 업종 마찰로 분쟁이 생기는지, 임대 건물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업종인지 등 법률적, 기술적, 환경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신규 임차인과 계약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협상 역할과 사고 예방을 위한 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는 권리금 가격 협의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권리관계 변동 여부, 임차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기록은 없는지 등 권리상 하자가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시설의 노후 상태와 권리금 산출 근거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약사항 작성 시 임대차 계열이 체결되지 않을 시 본 권리금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라는 조건부 조항을 포함시켜야 신임차인의 계약금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맺은 말입니다. 지금까지 권리금의 종류와 임대인, 전 임차인, 후 임차인별로 권리 의무와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상가 임대차 계약 당사자들 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공인중개사와 더불어 임대차 계약서 및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 빠뜨린 사항은 없는지, 모호한 문구는 없는지 체크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